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에 정계선 재판관이라고 있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그 최대행이 임명을 하신 분이죠. 이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 사유를 보니까 말이죠. 이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되는 분이 황필규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공감회 대표 변호사가 바로 김이수 변호사인데요. 이 공감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 탄핵소추 있죠? 탄핵소추의 대리인단의 공동으로 이 공감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말이죠. 탄핵소추를 하는 대리인 변호인단에 속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담보 못하니까 당신은 이번 재판에서 빠져라, 그런 기피 신청이죠. 특히 정계선 재판관은 좌성향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도 지냈다고 그러고 말이죠. 황필규 변호사는 또 이번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변호사들을 규합해서 말이죠. 윤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피를 기피를 당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회피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관은 말이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배경이 있으면은 본인이 스스로 이 심리에 참여 안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 방송하는 김에 몇 가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우리는 오늘 기피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말이죠. 법적 용어죠. 법적 용어에는 유사한 개념으로 제척이 있고요. 기피가 있고 회피가 있습니다. 이 제척, 기피, 회피는 말이죠. 법관에 대한 것이죠. 법관이나 또 법적 절차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인데요. 이 법관들이나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정성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해관계라든가 편향적인 생각으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말이죠.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제척과 기피와 회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척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법률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법률상으로 일정한 사유가 되면은 해당 법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자동적으로 자격이 박탈되게 되는 겁니다. 제청은 말이죠.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누가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 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법관이 이 재판 당사자와의 특정한 관계가 있다든가, 친족이라든가, 또 어떤 사건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는 법관이 되기 전에 그런 사건과 좀 연결되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말이죠.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법관직에서 재판직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그냥 법원의 결정 없이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제척이다,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기피라고 있습니다. 기피는 말이죠. 사건 당사자가 법관의 공정성을 의심을 합니다. 지금같이 말이죠. 정계선 재판관이 제대로 판단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사유를 들어서 말이죠. 해당 법관에 대해서 직무를 배제해달라, 이렇게 법원에다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기피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한 사유, 이런 경우입니다.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거나 좀 적대적인 관계일 때, 그리고 법관이 사건에 대해서 좀 편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이 될 때, 자, 정계선 재판관은 확실하죠? 좀 적대적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국회 소추인단의 대리인으로 있는
공감의 그 변호사를 좀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대표 변호사로 말이죠.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은 또 일종의 그 사전에 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뭐 탄핵이 돼야 된다는 등 막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이죠. 그냥 있는다고 해서 기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사자가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법원에다 요청하면 법원은 이걸 심리해서 기피 여부를 판단하게 되죠.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해당 법관은 그 사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회피라고 있는데요. 법관 스스로가 그 내 자신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말이죠. 자발적으로 그 사건에서 물러나는 것을 회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내 스스로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으로 직업적인 이유가 있을 때 내 개인적인 감정, 환경으로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는 법관이 자발적으로 서로 결정에 의해서 이제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말이죠. 재척과 재척과 달리 재척은 법적으로 무조건 딱 물러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피는 심사를 해야 되지만은 재척과 달리 이 회피는 말이죠.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관의 그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하면은 재척은 말이죠. 법률상으로 자동 배제되는 것을 재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기피는 당사자가 요청을 했을 때 법원이 결정해서 물러나게 하느냐, 물러나지 않게 하느냐, 그런 것이고요. 회피는 바로 법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재척, 기피, 회피,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이 세 가지는 말이죠. 전부 공정한 재판을 보장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각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정계선 재판관은 말이죠. 기피 신청을 받기 전에 스스로 회피를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 이제 법관들이 말이죠. 참 요즘 근래에 와서 이 재판이 뭐 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이 많잖아요. 그래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판관들이 늘어나야 된다. 이념이 편향되거나 말이죠. 뭐 특정한 계층을 대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문헌적으로 법조문 그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법관이 차고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재척, 기피, 회피, 정계선 재판관 스스로 회피해야 되겠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